내가 사는 집은 다락방과 손바닥만한 마당이 딸린 12평의 단층집이다. 나는 이 작은 공간에서 하루 24시간을 보낸다. 9시가 되면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 다락방으로 출근을 하고 식사 때가 되면 부엌으로 내려와 음식을 만들고 틈틈이 집안일을 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 몇 년 전 TV에서 타이니 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작은 집 예찬론자들로 넓게는 9평, 좁게는 서너 평짜리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그때 나는 작은 집에 사는 그들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협소한 주방과 욕실을 보며 불편할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내가 작은 집에서 살아보니 생각보다 불편하지가 않다. 아니 오히려 집이 작아 느끼는 불편함보다 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집엔 없는 게 많다. 소파도 화장대도 식탁도 없다. 화장대가 없으니 화장품에는 거의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장식장이 없으니 작은 소품도 사지 않는다. 김치냉장고나 건조기와 같은 가전이 없음은 물론이다. 워낙에 집에 갖춘 것이 별로 없으니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불편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집이 작아서 가진 물건들이 많지 않아서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되도록 물건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과거의 물건들에는 불필요한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 추억을 더듬는 데 시간을 쓸 만큼 대체로 한가하지도 않으며 추억보다는 새로운 것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하고 끌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나에게도 한때는 물건을 처분하는 일이 무거운 숙제였던 시간이 있었다. 지금의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짐들로 가득한 짐방이 있을 정도였다. 사실 짐에게 방을 내어줄 정도로 넉넉한 살림도 아니었는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박스 안에 담아둘 수밖에 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 방 하나를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안의 물건들은 대부분 예전에 입었던 옷들이나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일기장과 앨범들, 여행지에서 사왔던 장식품과 학창시절 즐겨 들었던 카세트 테이프와 같은 과거의 물건들이었다. 대부분이 10여 년을 넘게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간직하고만 있던 물건들이었다. 그러나 작은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게 되며 나는 그간 묵혀두었던 그런 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었고 일단 정리가 쉬운 것들부터 정리를 해나갔다. 부피를 차지했던 앨범 속 사진들은 디지털 앨범으로 옮겨 넣었고 넘치는 서류들은 파일로 정리했으며 추억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들과 중학교 때 친구가 직접 골판지로 만들어준 피통 같은 물건들도 과감히 떠나보냈다. 또 살이 빠지면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두었던 옷들도 웬만해선 빠지지 않을 거라는 현실을 인정하고는 냉정하게 정리했다. 회사에도 다니지 않으니 외출용 옷도 계절별로 몇 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수년 혹은 십수년 동안 미련스레 이고지고 왔던 것들과의 작별은 단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미련이 남아 미뤄두었을 뿐 세월이 묻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추억의 물건들이 꼭 그때의 나인 것만 같아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이라 여겼었지만 다 착각이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그 시절의 나와 그때의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 말이다. 오히려 추억이라는 핑계로 쓸모없는 과거의 짐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미련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무용한 물건을 떠나보내는 일은 그 어떤 헤어짐보다 온전하고 아름다운 이별이었다.
필요한 물건이 생길 때면 나는 제일 먼저 중고나라를 찾는다. 그곳엔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할부로 살 수 없다는 부담은 있지만 대체로 원래 가격의 반값 정도에 사게 되니 그런 부담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지금 쓰고 있는 책상과 컴퓨터, 모니터, TV, 여름날 찜통과 같은 열기를 식혀주는 이동형 에어컨 모두 중고나라를 통해 장만한 것들이다. 옷을 수납하고 있는 6단 철제 캐비닛도 모두가 중고다. 이렇게 중고로 물건을 사게 된 건 순전히 쌌기 때문이다. 가난하게 시작한 우리 부부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기에 그야말로 중고는 최상의 대안이었다.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을 단지 누가 미리 썼다는 이유로 절반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니 너무나 좋지 않은가. 덕분에 우리 집 가구는 재질도 색상도 모두가 제각각이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중고 물품을 사용하다 보니 비록 나의 취향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고 물건을 구입해 사용하는 일은 제법 의미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장점이지만 누군가 쓰던 물건을 이어쓰고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그 물건이 가진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물건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것 같아 왠지 모를 뿌듯함도 느껴지니 말이다. 새 것이든 헌 것이든 상관없이 지금 내 공간에 놓인 가구와 물건들은 현재의 나를 말해준다. 그렇기에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에도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필요한 물건만을 두고 아껴 쓰며 오랫동안 가치롭게 사용하는 것. 나에게는 이것이 물건의 예의를 다하는 일이다. 한 여배우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여행 가방 하나에 담길 만한 짐만 남기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심하게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었다. 뭐 꼭 죽을 때가 아니더라도 평생 여행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의 짐만 소유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한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알맞게만 있으면 된다. 불편하지 않은 정도가 알맞음의 기준이지 않을까. 물건이든 공간이든 관계든 일이든 전부 말이다. 불편하지 않음에도 부족하다 느끼는 건 아마도 마음이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배고프지 않지만 공복을 느끼는 뇌처럼 말이다. 그러나 공복을 이기지 못하고 입이 잠깐 즐거우려 먹는 야식들은 결국엔 헛살을 찌우고 몸에도 해롭다. 몸에건 삶에건 군살을 찌우는 건 좋지 않은 것이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바른 식습관이 필요하듯 삶도 다르지 않다. 삶에도 군살이 찌지 않으려면 소유하는 물건의 양에도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진부한 말 같지만 뭐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가져야 한다는 말이 인생의 진리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을 알고 스스로가 짊어질 삶의 무게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버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이다. 예전에 나는 무기력과 우울함을 느낄 때면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데리고 자꾸만 먼 곳으로 떠나려고만 했었던 것 같다. 일상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발걸음들이 무기력에 침침하던 나의 인생을 흔들어 깨우긴 했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찾은 답들은 대체로 내가 서 있는 여기에 잘 적용되지 않았다. 그곳에서 들고 온 굳은 다짐들에도 삶은 그다지 쉬워지지 않았고
그저 현재를 버티며 너머를 향한 꿈에서 힘을 얻는 삶이 반복되었다. 그렇게 무기력과 우울감이 반복되었던 내 삶이 달라지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저 너머의 여행이 아닌 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집에서였다. 낡고 오래된 이 작은 집을 만나게 되면서 나의 삶은 분명 달라졌다. 불필요한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작은 집에서 생활하며 나는 정작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게 군더더기인지도 알게 되었다. 없는 건 없는 대로 익숙해지기 마련이었다. 공간이 넓다고 물건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었음을, 뭐든 딱 필요한 정도라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제 나는 조금은 느긋한 사람이 된 것 같다. 내 노력밖의 일에 너무 애쓰지 않고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저 나이를 먹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고 수많은 오늘에서 하나씩 버리고 하나씩 깨달으며 스스로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 홀가분함이 너무나 좋아 나는 앞으로도 감당해야 할 무언가를 최대한 늘리지 않을 생각이다. 그래야만 열평남짓 이 작은 공간에서 매일에 달라지는 공기와 새롭고 낯선 감정들에 설레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